사직서 한 장. 분명 내 손으로 썼는데 이게 정말 내 뜻이었을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사가 당신을 조용히 부르더니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이거 내가 원해서 그만두는 사직일까요? 아니면 사실상 잘리는 해고일까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할 수 있는 이 아슬아슬한 경계. 오늘 그 속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 먼저 가장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야 합니다. 바로 사직과 해고. 이 둘은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자, 보세요. 법적으로 사직하고 해고는요, 시작점부터가 아예 달라요. 사직은 근로자, 그러니까 바로 나죠. 내가 내 자유로운 뜻으로 저 그만둘게요 하고 근로계약을 끝내는 겁니다. 반면에 해고는 회사가 당신 이제 그만 나오세요 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버리는 거죠. 결국 모든 건 이걸 누가 시작했냐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쓴 서류의 제목이 사직서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사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법은요, 그런 형식보다 실질, 그러니까 그 사직서를 쓰게 된 진짜 속사정이 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바로 이 원칙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건들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사건들을 통해서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쓴 사직서입니다. 인터코리아맨 파워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직원이 경쟁사에 다니는 친언니랑 그냥 메신저를 좀 주고받았는데 이걸로 산업 스파이로 몰린 거예요. 회사는 막 소송이니 손해배상이니 하면서 엄청나게 협박을 했죠. 그러면서 선택지를 줍니다. 지금 당장 사직서 쓸래? 아니면 징계위원회 가서 망신당하고 해고될래? 이런 압박 속에서 직원은 결국 관리자가 불러주는 대로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노동위원회는 아주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사용자가 압박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근로자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 이건 사직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고다. 이 판결 요지가 딱 보여주죠. 법은 사직서라는 종이 한 장 뒤에 숨어있는 그 강압적인 상황, 진짜 현실을 꿰뚫어 본다는 것을요. 타임, 만약 회사의 압박은 없었더라도 내가 쓴 사직서가 애초에 진심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다음 시나리오에서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률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비진의 의사표시. 말만 들어도 좀 머리 아프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진심 아닌 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게 내 진짜 속마음이 아니라는 걸 상대방, 그러니까 회사가 이미 알았거나 정황상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럴 땐 법적으로 그 말이 무효, 그러니까 없던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간단하죠? 이 진심이 아닌 말이라는 개념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례를 한번 보시죠. 한 직원이 센터장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려고 사직서라는 이름의 문서를 냈어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탄원서에 훨씬 가까웠죠. 하지만 회사는 이걸 글자 그대로 그냥 사직서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이 사건에서 정말 재밌는 점은요, 그 직원이 낸 사직서에 실제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상황이 밀려 원치 않는 이 사직서를 쓰게 됩니다. 저는 이 직장을 너무 사랑하고 오래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걸 보고도 정말 그만두고 싶어서 썼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역시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이 사직서 제출은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 즉 비진의의 의사표시다. 이걸 근거로 직원을 내보낸 건 부당해고다. 회사가 사직서의 내용이나 그동안의 상황을 봤을 때 직원의 진짜 의도를 몰랐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문서의 제목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짜 메시지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내버린 사직서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을까요? 제가 어제 한 말은 없던 걸로 해주세요. 이게 과연 통할지 사직서 철회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솜니아라는 회사의 사례를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보시죠. 3월 3일 관리자의 권유에 못 이겨서 직원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바로 다음 날인 3월 4일 본부장을 찾아가서 사직 의사를 명확하게 철회합니다. 저 다시 다니고 싶습니다. 하고요. 그런데 며칠 뒤인 3월 7일 회사가 이 철회 의사를 그냥 무시하고 사직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이 경우 법원은 철회 의사가 유효하게 표시된 후에 사직서를 수리한 건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적으로 사직서 제출은요, 근로자가 회사에 저 그만둬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는 청약, 그러니까 일종의 제안으로 봐요. 그리고 회사가 그래, 그만둬라 하고 최종 승인, 즉 수락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제안을 얼마든지 걷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철회가 다 성공하는 건 또 아니에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결정적인 차이가 딱 보입니다. 자, 왼쪽 솜니아 사또는 사직서에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이 있었잖아요. 이건 일종의 제안, 법률 용어로는 청약용으로 본 거예요. 저 그만둬도 될까요? 하고 물어본 거니까 회사가 오케이 하기 전에는 저 그냥 다시 다닐래요? 하고 걷어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오른쪽 제이텍 사건은 달랐어요. 사직서가 그냥 저 언제부로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일방적인 통보였던 거예요. 이건 회사에 딱 전달되는 순간 그냥 게임 끝. 회사가 굳이 그래 철회해줄게 하고 동의하지 않는 이상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와, 진짜 이 미묘한 문구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사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건들을 봤는데 도대체 뭐가 사직과 해고의 운명을 가르는 걸까요? 노동위원회가 이런 사건을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보는 4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강압성. 회사의 협박이나 부당한 압박이 있었나? 둘째, 진정한 의도. 진짜 그만둘 생각이었나? 아니면 그냥 항의의 표시였나? 셋째, 사직서의 문구. 이게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제안이었나? 아니면 일방적인 통보였나? 그리고 마지막, 넷째, 철회 시점. 회사가 공식적으로 오케이 하기 전에 철회 의사를 밝혔는가? 바로 이 4가지, 강압성, 진정한 의도, 문구, 그리고 타이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방금 본 4가지 요소들을 따져봤을 때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보다는 회사의 개입이나 영향력이 더 강하게 드러날수록 사직서라는 이름의 문서는 사실상의 해고 통지서로 해석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언젠가 사직서를 쓴다면 그 종이 한 장에는 과연 누구의 목소리가 담겨 있을까요? 온전히 당신의 진짜 목소리인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가 섞여 있나요? 그 답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